안녕하세요. 웰리스 앨런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즉,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음, 내 생각과 행동을 한 발짝 떨어져서 즉 3자 입장에서 관찰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마치 내 머릿속에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 불편함을 느껴.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짜증이 나거나 좀 불안한 감정이 자꾸 들어. 왜 이런 감정이 반복이 될까를 스스로 묻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단순히 학습 능력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자기 인식과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 존 H. 플라벨은 메타인지가 원래 어린이 학습 연구에서 시작됐지만 성인과 노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성인에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즉 40에서 50대 중년 이후에도 메타인지 훈련은 자기인식, 문제 해결, 정서 조절, 학습 전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중년은 흔히 삶의 전환기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더 빨리, 더 많이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은 생산성 대 신체성 단계라고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생산성은 다음 세대와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고, 이 침체성은 자신에게만 몰두하거나 발전이 멈춘 느낌을 말합니다. 중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좀 확인해보고,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 후반부 인생 계획을 세워서 사회적으로도 가족 내에서도 책임과 성장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메타인지는 바로 이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해주는 인지적 도구이죠. 서점에도 요새 보면 중년을 위한 심리학, 철학 서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양보다 다소 질적인 승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좀 더 느리더라도 인생 전반부를 좀 돌아보고 후반부 인생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이죠. 내 본질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탐색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좀 즐기고 있는데요.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함과 때로는 고통도 함께 해요. 참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다락방에서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기 위해서 막 뒤적거리잖아요.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과 찾았을 때의 설레임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나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약간 이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메타인지는 나 자신을 인식하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만큼 에너지가 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여전히 내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인식은 단순한 자기 비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삶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하루 24시간을 어디에 쓸지, 일, 가족, 자기계발, 휴식 등 무엇에 집중을 할지, 제한된 체력과 정신력을 어디에 활용을 할지,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 쓸지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중년 이후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관계이죠. 이 사실의 관계는 중년뿐만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새로운 동호회 커뮤니티까지 메타 인지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중년의 경우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통제나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직장에서의 경우는 경험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주니어 후배들은 라떼는 말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를 갖고 있다면 내 의도가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이제는 배우기 어려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제한하기 쉽죠. 하지만 메타인지는 한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게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왜? 라고 자주 묻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화지방이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어. 그래서 포화지방은 그냥 나쁜 지방이야. 왜 나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이러한 인식을 그냥 받아들였었던 거죠. 자연식품에서 얻은 포화지방이 오히려 세포 건강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편향된 지식에 집중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편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갖고 실수와 실패를 숨기지 않고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배우죠. 계획과 점검 습관을 보유하기도 하고 감정과 행동의 거리 두기를 잘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중에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내 아이디어가 팀 목표에 어긋나는구나 또는 내 아이디어가 별로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개선점을 찾기도 하죠. 반면에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오히려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실수를 외부 탓으로 좀 돌리죠. 그리고 피드백에 방어적이고 감정에 좀 휘둘려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보고도 시험 출제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상사가 지시를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일을 잘 못했다는 등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메타인지가 낮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고요. 어른 아이처럼 학습하면서 메타인지를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짧은 자기점검 루틴을 가져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오늘 내가 잘한 점이 무엇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을 해봅니다. 길게 쓸 필요 없고 한두 줄 정도면 충분해요. 이 기록은 오늘 하루 동안 나타난 감정과 특정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글로 적어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일과를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많은 선택을 습관적으로 하죠. 그냥 두면은 기억도 희미해지기도 하고 사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해요. 이처럼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일기처럼 쓰면서 그 점검의 기회를 가져보는 거죠. 이 기록을 하다 보면은 나의 데이터가 쌓여서 어떤 상황에서 특정 감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 패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피드백을 받으면 마치 내 존재가 능력을 부정하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결국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반드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타인의 시선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는 내 얼굴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은 내 생각과 행동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내가 말한 부분 중에서 좀 모호하거나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회의 중에 내 설명이 너무 긴가? 좀 짧은 게 나은가? 이런 식의 가벼운 질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실수에서 배우는 건데요. 중년에는 실패가 더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숨기거나 변명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실수를 좀 기록하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일수록 빨리 복귀하는 데 효과가 크죠.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니까요. 제 경우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다가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내가 잘한다고 믿었던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불일치가 생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경험에만 의존을 한 걸까? 아니면 자신감이 너무 과했던 걸까? 하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스스로 인정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메타인지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중년에게 메타인지는 내적 나침반과 같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방향을 잡게 도와주죠.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능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챕터 시작이죠. 그 시작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즉 메타인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더 의식적으로,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